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8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 라이브 방송 중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다 말씀은 드렸는데 혹시 이제 빠지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인사들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본트님, 박용철님, 최세훈TV님, 권도현님, 마법천사님, 코인참수님, 요미요미님, 밤덱스님, H2CM님, 밍밍유님, 유리풀님, 아주도아유님, 오영성님, 큰웃음님, 코알라킴님, 호주사는 곰돌이님, 종형님, 얼라이언스님, 윤종훈님, 우원식님, 생활속다리님, 리플님, 이은님, 21년 발렌타인님, 사무엘님, 14262님, 오연희님, 작은기다림님, 선물상자님, 이주성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렇게 후원해주신 부분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 때 어제 영상에 그 이벤트 영상에 라이브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에서 제가 100분을 추첨해서 뭐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선물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영상은 제가 오늘 저녁 때 추첨을 할 거니까 추첨하기 전까지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 시황 차트 보고요. 그리고 어제 그 라이브 영상 중에 이제 질문 몇 가지 해주신 거에서 제가 이제 답변 안 드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제 답변 같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Q&A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보시면 일단 일봉 차트고요. 지금 며칠째 지금 보시는 이 12,00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깨고 내려왔다가 돌파했다 깨고 내려왔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12,000달러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큰 삼각수렴 지금 이 큰 삼각수렴 이게 지금 이 초록색 추세선은 20주평선 따라서 이제 그린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추세선과 만나진 않는데요. 보시면 이 위에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했다가 맞고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4시간 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이 일어나고 있고 이 추세선에서 삼각 수렴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이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에서 52평선이 지금 초록색 52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이 지금 이제 8월 11일이고요. 오늘 이제 8월 9일이니까 뭐 꼭지점 끝까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오늘 중이든 내일 중이든 방향성이 이제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은 8,35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언제였죠? 그러니까 2017년도 그때 이제 6월달 모습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때와 이제 똑같이 지금 일단은 상승했고 조정 39%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서 8,350달러까지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테더와 차트는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이 이제 테더와 차트 어제도 이제 물어보셨는데 테더와 차트는 큰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비트코인 지금 비트스탬프 이 트레이딩뷰 차트는 아직까지 돌파가 확실하게 된 모습이 아니지만 업비트 차트와 또 이제 시총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시총 차트와 이제 업비트 비트렉스 차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으로 움직임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금 차트 움직임도 예전에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먼저 상승해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더라도요. 조정을 받는데 그때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50일 이평선은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일봉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50일 이평선이 지금 이제 1,948달러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하면요 한 11,000달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해서 먼저 목표치인 13,100, 13,800까지 올라와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 11,000달러까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설명드리고 아직까지 뭐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일단 수렴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렴이 끝나면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총 차트를 볼게요. 시총 차트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차트는 지금 이 추세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시총 차트는 보시는 것처럼 돌파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50일 이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이 모습이 예전에 이제 2017년도 3월달 모습과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3월달에는 돌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쉬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 3월 31일 날 이 5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하루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전 고점까지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주는, 물론 이제 중간에 굉장히 흔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올라와 줬어요. 올라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옆으로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웠는데 지금은 일단은 바로 이제 돌파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상승해주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그냥 옆으로 눕고 있는 상태인데, 전 이제 상관없다. 그건 뭐냐면 일단 돌파가 됐기 때문에 돌파해서 옆으로 눕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다시 쉬든, 아니면 먼저 올라가지고 옆으로 눕든, 그거는 이제 뭐 순서의 차이인 것이지 어찌됐든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때 이제 돌파가 된 이후에 보낸 시간이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요, 지금 전고점 넘어갔던 이 기간이 한 24봉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미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이제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20일 정도, 20일에서 뭐 짧게 본다라고 하면 15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5일에서 20일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총에서 지난 이제 고점이었던 3,8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흐름 자체는 약간의 뭐 지난 그 2017년도 뭐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어느 시점으로 이제 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차트 모습은 없지만 뭐 3월로 볼 수도 있고요, 6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3월로 보든 6월로 보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시총 차트 보시면 3월 이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 그리고 6월달 조정받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 이후에 그 움직임은 2017년도 3월과 유사하든 6월과 유사하든 상승 흐름으로 이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롱 차트를 잠깐 볼게요. 예, 잠시만요. 다음으로 롱 차트를 보겠습니다. 롱 차트가 이제 어제 일단은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롱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삼각 수렴을 돌파해서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롱 물량이 약간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코인팜에 있는 이 비트맥스에서는 아직까지 뭐 크게, 여기는 오히려 이제 숏이 약간 비중이 높고요, 롱과 숏 비중이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움직여진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72시간 이것도 누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도미넌스 차트 볼게요. 도미넌스 이제 차트 보시면 지금 70.54인데 거의 뭐 최고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 도미넌스 차트 이 추세 라인이 깨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꺾여서 한번 꺾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차 지금 반등한 모습인데, 이 반등한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상단부에서 이제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고, 여기서 그러면 이 추세가 언제 꺾일 것인가? 제가 지금 21이평선, 빨간색이 21이평선인데 죄송합니다. 22평, 4시간 봉이에요. 지금 4시간 봉이고 20일이 아니라 이제 22평선이요. 4시간 봉에서 22평선을 깨고 22평선 깨고 그 다음에 지금 52평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 이 52평선에서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요, 52평선과 이 지금 직전 고점이 68.9예요. 그래서 이 68.9까지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4시간 봉에서요. 4시간 봉에서 52평선 깨주고 직전 고점이었던 68.9까지 깨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도미넌스도 좀 하락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Q&A를 먼저 일단 어제 영상에서 써주신 부분들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영상이 좀 밀려서 댓글이 좀 많아서 제가 따로 이제 캡처를 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이다님이 써주셨는데 먼저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늦은 밤 현재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보고 있자니 차트의 모양이 심상치가 않네요. 6월 1차 전고점을 7월 초에 이미 1차 한 차례 시도했고 이후에 깊은 조정을 거쳐서 8월 초에 현재 2차 전고점 돌파를 점치고 있다. 2차 조정 이후에 차트 모양이 상당한 힘을 축적한 모양새입니다. 그 모양이 2018년도 12월과 2019년 6월의 바닥에서 급등하기 전에 일봉 차트와 비슷한 모양이다. 4시간 봉 차트는 7월 21일, 8월 8일 현재입니다. 현재 눌림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 3일, 6일에 일봉 모양입니다. 이후 출렁이다가 급등세 연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 14,000불 돌파 이후에 조정 없이 15,000불까지 내달릴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3,000불, 13,800불 일단 지난 직전 고점에서 먼저 저항 맞고 쉴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사이다님은 일단은 그냥 조정 없이 1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여기서 이제 6월 3일, 6월 6일 일봉 모양과 지금 이제 눌림목이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이 모습이 6월 3일과 6월 6일 써주셨어요. 6월 3일과 6월 6일인데 지금 이제 여기 모습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 6월 3일과 6월 6일.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이제 이 쌍바닥 찍었던 여기 이때도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그런 모습까지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하면, 오히려 6월 3일 6월 6일이 현재 위치라고 하기보다는 쌍바닥 찍고 그 다음에 반등 나와서 여기서 이제 수렴을 거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줬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이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 써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쌍바닥 찍고 중간에 일단 상승해 주다가 여기서 이제 수렴을 거치고 아마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6월 18일, 6월 16일 이 기간이 보시면요. 볼까요? 이때도 아마 삼각수렴 형태가 나왔을 것 같아요. 6월 예, 이때죠. 이때도 이렇게 상승해주고 쌍바닥 찍고 상승해주고 일봉에서요. 수렴하고 그 다음에 수렴 돌파 이후에 또 올라가 줬습니다. 그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 4시간 봉에서 보시는 22평선과 52평선 움직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진행될 수 있고, 상승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인사이다님 의견은 14,000달러에서 저항 그냥 한 번에 돌파할 것 같다. 왜냐면 이 폭만큼 이때 이제 움직임 폭만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대로 15,000달러까지는 추가 상승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진행될 수 있고,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 그 박필부님이 리플 가격을 역으로 계산해서 비트코인 계산했을 때는 13,900 나왔는데, 그 전에 2017년도 3월달 차트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지난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인사이다님 의견하고 이제 박필부님이 처음 비트코인 의견 주셨던 부분, 그 부분과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13,900에서 저항 맞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번에 이와 같이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볼게요. 예, 다음으로 잠시만요. 다음으로 내 꿈은 퇴사님이 알트 상승의 질문이 뭐냐면, 알트 상승의 조건이 비트 도미넌스 하락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이게 논리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트가 상승하려면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비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해도 비트 비중이 빠지는데 시총 전체가 같이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빠져버리는데, 물론 이제 그럴 일은 거의 드물긴 한데, 굉장히 드문 형태죠. 드문 형태인데 시총 전체가 다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더 많이 빠진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도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더 빠져서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지만 알트도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알트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전체 시총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100 중에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현재 그래서 70.5다라는 겁니다. 현재 전체 시총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시총에서 비트코인이 70.5%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비트 도미넌스가 빠진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이 무조건 그 달러 가격이라든가 원화 가격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도미넌스 하락은 알트가 비트에 비해 상승폭이 클 때 맞습니다. 예. 그냥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도미넌스가 하락해야 알트 시즌이 온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보통 도미넌스가 하락을 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총 전체가 같이 빠지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움직임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진행될 때 도미넌스가 하락할 때는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펌핑이 나왔을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알트코인들이 또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도미넌스가 상승을 해도 알트코인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나 달러 가격으로는 알트코인들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끄적끄적님이 그 안경테 이거 카페인 브랜드일 거예요 써준데,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를 딱 안경을 벗었을 때 아마 그 안경 끝에 아마 그 커피 콩 모양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그때 옛날에 구매할 때 이제 그때 브랜드 이름을 들었는데 이게 국내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내 브랜드인데 어느 정도 이게 가벼워서 안경이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끄적끄적님도 저랑 동일한 안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안경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안금영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ROT 55기인가 봐요. 55기로 올해 이제 6월 말에 만기 제대 후에 바로 증권사에 취업하여 현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연수간에 암호화폐를 주제로 발표를 해서 PT 발표 대회에서 운 좋게 1등을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많은 부분이 취업 준비 및 취업 후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여기 우리 해밀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 계속해서 올려주시고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공부가 충분히 되셔서 아마 취업도 좋은데 취업하시고 그 다음에 또 취업 후에도 이렇게 발표대회에서 1등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오늘 댓글 순서대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이제 박인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용이 뭐냐면 경제위기 대공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래전부터 이제 방송 들어가며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옳은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어제 그 전팡님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경제 그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 외환위기 때처럼요, 아니면 서브프라임 때처럼 단기적인 큰 하락이 오고 다시 바로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그 해밀리투 HS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올려주셨고, 아마 이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 영상도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HS님은 좀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저도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극복 과정이 있을 것인가, 이제 이거랑, 그리고 침체 국면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코스피 차트의 움직임이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그냥 빠지는, 천천히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IMF 때처럼 서프라임 때처럼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이제 모습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천천히 우하향하면서 일본처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아래로 이제 슈팅이 세게 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외환 위기를 겪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기에서 그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박인수님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전팡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를 이제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인데요. 이 외환 보유고가 이 현재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달러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4천억 달러라고 하면 뭐 충분한 양이다,
그리고 이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IMF 때 외환 보유고 차트예요. 제가 이제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잘라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98년도 외환 위기를 겪기 전에 이때도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는 이때 이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환 보유고가 계속 꾸준히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왔고 이렇게 늘어나는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에 뭐 크게 어떤 외환 위기로 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외환 보유고 어떤 형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96년도, 97년도, 96년도 넘어가면서 이때 외환 보유고는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이 외환 보유고 추세가 꺾이면서요. 이때 보시면 한 300억대 후반 정도 있었는데 여기서 200억대까지 200억 달러로 내려오면서 외환 보유고가 이제 그 외환 위기를 IMF를 겪은 거죠. 근데 이때 실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200억 달러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IMF 우리나라 이제 자료를 보면 이때 이제 가용했던 외환 보유고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않았다. 나라비 이제 1,500억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외환은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자료상 나와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데이터상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이때 당시에요.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예. 이때 당시에 IMF 당시에 이때 200억 달러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용한 거는 40억 달러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천억 달러가 맞냐? 4천억 달러에서 1천억 달러는 미국 국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3천억 달러, 3천억 달러도 다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외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갖고 있던 300억 달러, 그 97년도, 98년도 이때 300억 달러 한 중반 정도에서 200억 달러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4천억 달러에서 미국 국채 빼고 1천억 달러 빼고요. 나머지 그럼 3천억 달러에서 여기에서 얼마 정도? 제 생각에는 한 2천억 달러가 아니라 3천억 달러 초반까지만 내려온다. 아니면 3천억 달러 깨진다라고만 해도 우리나라 이제 이 외환 보유고가 저는 뭐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 자체가 이 추세를 이제 봐야 되는데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약간 완만하게 꺾이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가 꺾이고 있고 기업들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실적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 실적인데 지금 매출액은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19년도에 지금 예상 실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거의 이제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고요.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는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뭐 한 7분의 1토막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는 거는 이제 현대차가 작년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근데 재작년하고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보다 반토막 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달러가 들어올 수 있는 확보될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 뭐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야지 그나마 달러 수급이 원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을 거다. 앞으로 올해 말 그리고 내년도 뭐 내년도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도 저는 이거 안심하긴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본이 일단 우리나라에 투자한 어떤 자금들을 빼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갈 거라는 거죠. 같이 나갈 거라는 거고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서 돈을 이제 빌려달라고 합니다. IMF 때. 근데 그때 이제 그 일본에서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 미국 재무부에서 야, 한국이 만약에 돈을 빌리러 오면 돈 절대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그런 서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규제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시키고 이것 또한 미국에서 이제 이미 승인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본이 금융으로서 우리나라를 뭔가 제재를
시작했을 때 그때 다른 자본들도 일본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자금들도 같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마튼스쿨의 앨런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의 급속한 증가는 결국 위안화의 지속적 절상을 기대하고 유입된 투기 자본이 많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중국이 늘어난 거,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환 보유고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근데 이 늘어난 게 결국에 이런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서 뭐 중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뭐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투자를 해서 들어왔던 돈들이 이게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오히려 그 외환 보유고는 일순간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자금이 갑자기 유출되게 되면 외환 위기와 국내 금융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실채권 증가와 주가 폭락이라는 이런 게 쌍둥이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기 침체 국면으로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이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환 위기를 동반하는 그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주가 급락과 은행 부실채권이 같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같이 연출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예. 그래서 전팡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박인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대비책은 뭐냐? 당연히 이제 지난번에 그 주가 급락할 때 금이라든가 은,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채널 바닥인 11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 이제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보다는, 그러니까 현금 확보가 필요한데,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쓸 돈이 아니라고 하면 현금을 달러라든가 엔화로 투자를 하자. 이제 달러 차트 그리고 엔화 차트는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은 자산시장은 이제 버블이 꺼질 것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투입된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일정 부분 투자성으로 이제 투입이 된 돈이라고 하면 그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도 만약에 내가 살 집이라고 하면 뭐 그건 그냥 두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을 뭐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다거나 아파트를 여러 채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이제 꺾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리한 부분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호화폐는 내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싫다라고 하면 달러라든가 엔화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가 이제 암호화폐에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면 그 암호화폐 이제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 이제 해밀리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그리고 아론님이 방송 준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송 준비는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뭐 많이 준비할 때는 물론 이제 2시간 정도 준비할 때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1시간 정도 준비하고 방송 찍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올리는 시간까지 하면 보통 한 2시간에서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박인수님 했고요. 다음으로 탑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탑건님이 지난번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식사 같이 하는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탑건님이 그 부분 자기가 이제 제안했던 거여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시나 봐요. 해외로 가셔서 가시기 전에 한번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마 오늘 이제 저녁 때 추첨을 할 때 탑건님이 꼭 이제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또 이렇게 의견 주셨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보고 먼저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장님께서 이제 베트남에 계실 때 제가 댓글에 비트가 8,500달러까지 한번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안 맞은 거지, 또 이제 한번 조정 주고 20주 평선 터치하고 이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후로 급상승한 것을 보니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건 그냥 올라갈, 여기서 조정 8,500까지 받기보다는 그냥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내보고 싶습니다.
이장님께서 예전에 알트가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비트로 가고 싶게끔 충동을 막판까지 주고 올라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몇몇 분들께서는 좀 더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초부터 이 작업이 벌써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코인들을 모으는 게 목적이라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큰 감흥이 없지만 단타를 하시거나 빠른 이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 시장 상황에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동요되실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새벽에도 비트코인이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조정을 받나? 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가 또 이제 올라와주는, 아마 이제 이런 모습,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이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좀 더 8월 말까지 나오다가, 물론 지난번에 여러 의견 주신 것 중에 일단 비트 전고점 2만 달러까지는 비트코인 먼저 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럴 가능성도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은 도미넌스 자체가 이제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알트코인 비중을 높이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 읽었죠? 잠깐만요.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장님께서는 거래소 중 4대 거래소는 괜찮다라고 말씀했는데 꼭 빗썸은 언급을 잘 안 해주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일단 빗썸은 해킹을 당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해킹 당하면서 지갑 입출금을 수시로 이제 막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일단 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빗썸의 계정은 있지만 사용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4대 거래소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 대형 거래소니까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용하는 이제 거래소는 빗썸은 저는 이용 안 하고 있어요. 코빗하고 코인원, 업비트, 이 세 개 거래소만, 국내 거래소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자산의 적이었던 유시민저, 역사에 좋은 구절이 있어 남겨봅니다. 프롬 이제 사기 열전 31,000 이렇게 써주셨고, 읽어보겠습니다. 백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면 사들이고 사들이면 팔아 넘겼다. 풍년이 들면 곡식을 사들이고, 이제 풍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값이 헐값일 거니까 그때는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7과 5는 오히려 이제 팔았으며,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이제 귀해져서 그때는 곡식을 팔고, 귀해진 곡식을 팔고 누에 고치가 나들면 비단과 풀솜을 사들였다. 풍년과 흉년이 순환하는 이치를 살펴 사고파니 해마다 사진 물건이 배로 늘었다. 돈을 불리려면 값싼 곡식을 사들이고 수확을 늘리려면 좋은 종자를 썼다. 거친 음식을 달게 먹고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며 옷을 검소하게 입고 노복들과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했으나 시기를 보아 나아갈 때는 사나운 짐승과 새처럼 재빨랐다. 제가 뭐 지난번에 그 기회의 신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기회다,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 내가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회의 신이 이제 들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울로 내가 이거를 충분히 평가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백규라는 사람이 지금 곡식의 가치가 지금 이제 흉년이어서 그러니까 비쌀 때는 그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풍년이어서 넘쳐날 때, 다 싸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 이때는 내가 사야 되겠다. 이거를 제일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이거는 지금 싸지만, 가격은 싸지만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언젠가 제 가치를 다시 찾을 거라고 했을 때는, 판단을 했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칼을 들고 과감하게 이제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써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만약에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가격이 헐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년이라고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싼 가격에 널려 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고 그냥 헐값에 나뒹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격들, 이 알트코인들 가치가 나중에 제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이 헐값이 된 지금 알트코인들을 우리는 주워 담아야 된다. 주워 담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고평가가 됐을 때, 그때는 고평가가 돼서 흉년이 들어서 이 곡식들이 귀해진 그때는 오히려 이거를 알트코인들 이제 팔아야 된다. 서로 이제 사겠다라고 하면요. 그때 팔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이렇게 받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제 예전에 LW님이 올려주셨던 이 AI 인공지능이 그린 비트코인 예상 차트,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봐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올렸고, 이거를 제가 링크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거는 이제 예전에 LW님이 올려주셨던 자료인데요. 그때도 이제 LW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이 일단 예측한 거기 때문에 재미로 봐달라. 물론 맞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재미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너무 이걸 또 이제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때 이제 올려드렸던 이 차트를 보면, 이때 아마 이제 6월 전에 이제 올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때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은 이제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왔던 길이고요. 이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 AI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 약간 하늘색으로 넓은 면적으로 이제 표시된 이거는 예상 변동 범위예요. 그래서 보시면 변동 범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 AI가 예상한 변동 범위는 올해 연말이 됐을 때 가장 낮은 값이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직전 고점인 2만 달러를 넘어갔고 최상단을 본다라고 하면 뭐 12만 달러를 넘어가요. 그리고 일단 이 파란색 실선으로 표현한 거는 8만 달러까지 보인다. 이게 이제 올해 2020년 전에 이제 이게 고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AI가 예측한 건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해주고 지난 직전 고점이 한 3배 정도. 이게 이제 근데 AI가 이렇게 예측했지만 저는 이제 금 차트로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금 차트로 비교했을 때도 비슷한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기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위치를 한번 보면, 지금 이제 8월 9일이고요. 8월 9일이라고 하면 지금 뭐 한 이 정도 위치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이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변동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변동 범위가 아래로는 뭐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니까 한 8천, 7천 달러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잠깐만요. 이 고점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AI가 예상하는 게 변동 범위로 했을 때 이 자리까지 눌러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게 이제 한 8,500달러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변동 범위 여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8,500달러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제 AI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보시면 고점까지, 일단 AI가 이 실선으로 표현한 이 고점까지 올라오는데 보이는 이 차트가, 지금 이게 지금 6월달 이제 중심이겠죠. 당연히 2019와 2020의 중심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뭐 8, 9월달에 2만 달러를 터치하는 걸로 일단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신하지 마시고 8, 9월 달쯤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지금 1파가 끝나고요. 2파 조정 시작됐고, 2파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이제 3파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선을 완전하게 돌파가 되면 이제 3파가 진행된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총 차트 또 이제 업비트 차트는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현재 3파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3파 상승, 3파 상승의 목표치를 지난번에 이제 이은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거 본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리고 어제였나요? 어제 그때 여기 채널을 그리는, 지금 채널이 지워져 있는데, 이 채널을 그려봤을 때 한 22,000달러에서 24,000달러, 22,000달러에서 23,000달러 이 정도 사이로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치와 이 상승 채널 20주평선을 따라가는 이 상승 채널 그 각도의 이제 중심값과 만나는 그 지점을 이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AI가 예측한 이 가격대가 뭐 9월달, 10월달 이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한 차례 흔드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지난번 이제 LW님 말씀처럼
어찌됐든 이거 인공지능이 예측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믿을 것도 안 되고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변동 범위가 충분히 크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